에피타이저 3탄 이제 마지막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샐러드랑 문어 요리였나? 다음에는 뭐 할까? 맨날 집에서 그래소퍼만 해가지고 세 번째는 대충 합시다. 지금 원래 약간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막 러블리하고 막 상큼한 이런 컨셉으로 제가 그래소퍼 에피타이저를 마치려고 애초에 의도를 했지만 지금 야근을 하고 말았지 뭐야. 메이비 지금 한 9시쯤? 상큼한 걸 유지하기가 그다지 이렇게 쉽지는 않네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상큼하진 않고 그런 텁텁한 뭔가 그런 느낌으로 한번 플로우 애널리스트, 지난번에 만든 그 지형을 바탕으로 플로우를 이렇게 플로우하는, 제가 이렇게 미리 서피스를 짠, 짜잔, 턴, 두둥 이렇게 여러분 점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막 기어 내려가고 있어요. 토포그래피를.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얘를 제가 속도를 올리고 반복 횟수를 살짝 줄이고 이걸 레코드 데이터로 바꾸고 다시 이렇게 키면은 짜잔, 뭔가 이렇게 플로우 같은 플로우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오늘 맛 좀 볼 거예요. 그리고 이 맛은 지금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스크립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과정들에 비해서 그다지 길지가 않아요. 왜일까? 그것은 바로바로 다시 약간 좀 생기가 돌고 있죠? 여기 푸드4 라이노에 가보시면은 뭐 그래서퍼에 또 추가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애드온들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여기 그 중에서 아네모네 과자 아닌가? 어쨌건 이 아네모네를 설치를 하시면은 얘가 이제 그 그래서퍼에서 루프가 가능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간단한 플러그인인데, 루프라는 거는 반복하는 거지 뭐. 이렇게 루프 반복하는 건데, 원래 이게 뭐 그 파이썬이나 C샵 같은 데 있는 그 for 룹, 뭐 while 문 이런 반복 제어문인데, 그 그래서퍼가 이 반복문이 잘 안 돼요. 그게 좀 약간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그래서 반복문을 쓰려면은 파이썬이나 뭐 C샵 같은 컴포넌트들 이렇게, 그쵸? 얘네들을 가져와서 여기서 루프문을 만들거나 혹은 이 아네모네 이 설치를 하고 나면은 여기에 이런 루프들이 생기는데 이 애드온을 활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네모네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여기 아네모네에서 루프 스타트랑 루프 엔드를 여기서 가져와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 루프 스타트랑 루프 엔드를 연결을 이렇게 해주고 이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로 넘어가는 이 사이에 만들어지는 컴포넌트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반복 횟수를 설정을 하면은 이 사이에 있는 과정을 100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트리거는 땅 버튼 같은 거죠. 시작 버튼 같은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이에 어떤 반복되는 명령어를 만드는 게 그 루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하냐? 두둥. 제가 지난번 그 슬로프 애널리시스에 의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형이 이렇게 당연히 있겠죠. 그쵸? 그리고 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포인트라고 치면은 얘가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을 찾는 방법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데 여기서 얘를 드랍을 살짝 밑으로 시켜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서피스 클로지스트 포인트로 직각으로 수직으로 딱 최단 거리로 가는 점을 찾아.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드랍을 시켜요. 또 찾아. 이렇게. 또 드랍을 시켜. 또 서피스 클로지스트 포인트. 또 찾아. 이거를 무한 반복을 하면 돼.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경사도를 따라서 흘러가는 무브먼트가 만들어지는 거고, 어떻게 이 땅 밑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냐, 이렇게 순진한 질문을 하시는 순진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원래 파라메트릭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횟수를 반복을 하고 면을 굉장히 잘게 쪼개서 그 데이터의 신뢰값을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시그마 아시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리얼한 현실 세계와 차이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그 데이터 신뢰도의 임계치를 넘기는 게 파라메트릭의 기본 원리예요. 이거를 굉장히 조그만 단위로 왔다 갔다 하면 거의 표면에 흐르는 정도의 신뢰도가 된다 이 말씀이야. 그래서 뭘 하면 되냐면은 마이너스 Z 벡터로 드라이브 시키고 서피스 클로지스트 포인트로 가져오는 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 돼. 그것뿐이에요.
이상. 그러면 지금 일단 서피스를 나눠야겠죠. 디바이드 서피스. 메이비 한 40개 정도의 시작을 해봅시다, 여러분. 더 줄여볼까? 한 30개? 그리고 저희가 이 과정을 반복하는 데에는 트리 스트럭처가 당연히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플래튼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데이터를 여기 넣어주는 거예요. 일단 루프의 시작점에다가. 이제 그리고 나서 무브, 제가 아까 먼저 밑으로 내린다고 말씀드렸죠. Z, 음의 방향이니까 이렇게 네거티브를 주고 벡터를 주고 일단 한 20 정도에서 시작을 해보시죠. 라이트하게. 제가 항상 라이트하게로 말씀드렸죠. 그러면 일단 요렇게, 그쵸? 하나의 세트가 완성이 됐고 이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내려가죠. 지금 포인트가, 그쵸?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죠. 그 다음에 뭐 한다? 서피스 클로지스트 포인트, 저희가 에피타이저 1, 2에서 많이 등장시켰던 그 조미료죠. 그 파라메트릭의 소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서피스를 넣어준다, 포인트를 넣어준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라인을 그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그쵸?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쵸? 이거를 무한 반복하면 된다, 이 말씀이야. 그래서 라인을 끄고 결과값을 루프에 다시 넣어줍니다. 흘러간다, 흘러가. 마구마구 흘러간다. 그렇죠, 여러분. 두둥. 그럼 이제 반복 횟수를 늘려보고 그 Z값 떨어지는 거를 크기를 작게 해보면요. 다시 버튼 눌러보면 우왕, 포인트도 이렇게 40으로 늘려주면, 그쵸? 그리고 속도를 조금 늦춰주면은 두둥. 엄청 쉽다. 플로우 애널리스트. 그렇죠, 여러분. 야근은 저를 이렇게 바보같이 만드는군요. 두둥.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그 라인으로 한번 하려면은 여기 루프 엔드에서 우클릭을 하고 레코드 데이터라는 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레코드 데이터는 뭐냐면 얘네들이 반복해서 움직여서 새로운 포인트가 될 때마다 그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계속 기록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점들이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한번 얘네들을 바로 폴리 라인으로 연결을 해보면은 뜨앙, 이제 선이 이렇게 돼. 왜냐면은 우리가 60번을 반복했기 때문에 61개의 데이터가 한 브랜치 내에 섞여 있어야지 그 61번 반복되는 그 흐름이 하나의 라인으로 잡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데이터 구조가 반대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뭐 31 곱하기 3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플립 매트릭스라는 걸 해가지고 데이터 구조를 반전을 시켜서 61번 반복하는 이 포인트들을 하나의 브랜치들을 각각 넣어줘야 돼요. 구조를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브랜치 구조를 플립한 거를 넣어주고 이제 리핏을 한번 늘려보고 포인트 개수를 늘려보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라인이 이제 한 브랜치대에 이 반복되는 횟수만큼 만들어지는 거죠. 금방이에요, 이거.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게 왜 이런 오류가 뜨냐면은 여기 있는 포인트 중에서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어서 브랜치 내에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는 애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애들은 포인트가 하나이기 때문에 폴리 라인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폴리 라인은 최소한 점이 2개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일단 이 내에 중복된 위치에 포인트가 있는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remove duplicate 포인트를 한 다음에 여기서 한 브랜치 내에 포인트가 한 개만 있으면은 라인이 만들어지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라인이라는 건 2개 이상의 점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푸른 트리라고 그러한 그 브랜치 내의 아이템 개수를 바탕으로 트리를 정리해 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2를 미니멈 넘버에 넣어주면은 브랜치 내의 아이템 개수가 2개 이하인 트리들은 자동적으로 잘라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오류가 안 생기죠. 왜냐면은 중복점을 제거한 뒤에 브랜치 내의 아이템 개수가 하나인 그 브랜치들을 잘라내고 했기 때문에 모든 브랜치가 최소한의 그 라인을 만들 수 있는 2개의 점 이상의 개수를 각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폴리라인을 만드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으앙. 루프를 내고자 하면은 너무 무거워지니까 일단 얘는
꺼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랜덤 서피스로 한번 장난을 좀 쳐보죠 뭐. 커브를 넣어준다 이렇게. 그리고 얘를 서피스로 변환을 하고요. 디바이드 서피스로 다시 포인트로 나눠주고요. 러프하게 해봅시다. 가볍게.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랜덤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나. 넘버는 지금 데이터 개수만큼 하면 되니까, 그쵸? 리스트 랭스. 레인지는 0에서 1로 일단 하고, 시드. 레인지도 뭐, 컨스트럭터 하지 뭐. 어차피 할 건데. 리빌드 하나, 저걸 하나 똑같은데. 그쵸? 하고, 뭐 한 최소 높이는 한 이 정도로 넣어주고, 뭐 슬라이드가 바꾸면 그만이니까, 그쵸? 20 일단? maybe? move z 랜덤 밸류 포인트 영래 500 이렇게. 그냥 뭐 한다? 서피스 프롬 포인트. 우리 지난 에피타이저들에서 했던, 그쵸? U X 플러스 1이라고 했지. 지난 동영상들을 에피타이저 2편을 차분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더 소프트하게 한번 면을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높이는 더 드라마틱하게 700 정도, 그쵸? 이거는 서피스에다 넣어주고 포인트 개수는 그거대로 우리가 따로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은 얘는 여기서 다시 가져와서 여기는 따로, 포인트는 따로 이렇게, 그쵸? 한 다음에 이 서피스를 다시 이렇게 디바이드 해야겠군요, 그쵸? 이렇게 서피스 위에 점들을 다시 만들어 주고요. 서피스는 서피스에 넣어주고 포인트는 포인트에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우왕 포인트를 살짝 줄여볼까나. 우왕. 여기서 우리가 리핏을 좀 오랫동안 볼 수 있게 늘려보고요. 랜덤 시드 짠 짜잔. 짜잔.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그 푸드4 라이노에서 GH 카운터라는 걸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카운터 베이직 GH 카운터를 가져오고 나면은 여기서 우리가 스타트는 예를 들면 1에서 증가율을 1로 하고 트리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카운터 올라가죠. 리셋을 하면 리셋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속도를 인터벌을 좀 줄여주면은 뭐 더 빨리 올라가겠지. 1초로 하지 뭐. 이 카운트 값을 여기다가 CD에 넣어주면은 1초마다 이렇게 지형이 바뀌면서 카운터가 바뀌지 뭐야. 그렇죠? 카운트 계속 늘려보면은 훨씬 다이나믹한 우리가 움직임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리핏을 조금 속도를 느리게 해볼까? 인터벌 2초. 이런 거예요. 와우. 야근을 한 보람이 있다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야근은 좋은 거구만. 이렇게 맛있는 에피타이저를 깊이 있게 맛볼 수 있다니.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그래스호퍼 에피타이저 1, 2, 3를 마칩니다. 산낙지인가? 어쨌건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강의부터는 맛을 봤으니까 이제 기본부터 뭐 스테이크는 아직 멀었고 그 브로콜리라든지 그 아스파라거스 감자 으깬 거 이런 거부터 한번 맛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왕 신난다. 에피타이저 그래서퍼 에피타이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